우리 목회자 시간 관리하면 이렇게 딱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노트북 햇살 받으면서 딱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 실상은 우리 이런 모습 아닙니까? 아니면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 파트타임 부교육자인데 풀타임 처치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이렇게 줄타기를 하다가 아슬아슬한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인생나무 코칭 연구소를 통해서 이제 3P 자기경영 연구소 그 마스터 코치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 관리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좀 부교육자로서 해야 될 일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감사하게도 이제 저의 비전을 제가 갖고 있었던 비전들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그런 인생나무 코칭 연구소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백만장자 마인드 보면은 이제 부자들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꼭 돈보다는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1위부터 5위까지가 빠져 있습니다. 좀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할까요? 알려드릴까요? 자, 5위는 5위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애니메이션을 잘못 정리했네요.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5위는 열심히 일한다.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이거 중요하겠죠. 배우자가 있다. 근데 이제 잘해주는 내조 외조를 잘해주는 3위가 이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이제 DID라고 합니다. 무슨 약자일까요? DID. 들이대. 예, 맞습니다. 들이대. 예, 그래서 모든 일이 저는 이 3P 바인더를 통해서 제가 제일 큰 변화가 이겁니다. 들이대. 그러니까 사람에게 들이대는 건 저도 아직까지는 조금 낯설어 하거든요. 제가 은근 외향인데 약간 내향이고 좀 이렇게 낯가림이 심한데 아무도 안 믿으시죠? 자, 근데 이 일이라든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들이대는 거를 하면서 뭐 이런 일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핵심은 이제 공동 일이 2개인데요. 뭐 정직, 우리 목사님들 당연히 정직하시죠. 11계명만 잘 지키면 되죠. 들키지 말라. 네, 그러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네, 뭐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관리해야 될 거, 기록. 우리 목회자들이니까 특히 기록, 기록이랑 지식, 이게 이제 엄청난 핵심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업무는 업무대로 많이 있고 또 이걸 하려면 시간 관리가 돼야 되고 또 이런 우리 설교 준비라든지 비전을 향해서 또 세상의 흐름을 알려면 독서도 하셔야 되고 결국은 이제 목표와 시간 이 2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기록 관리는 이런 흩어져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하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것들 엄청 많은데 지금 다 활용하고 계시나요? 네, 사라졌죠. 네, 저 외장하드 1테라짜리에 안녕 사요나라 돼가지고 네, 그 대신 그러나 이렇게 아까 포스팅 올린 것처럼 좀 프린트 해놓고 저장해 놓은 것들 이런 뒤에 있는 그 자료들은 남아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이 책에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이런 부자들 뭐 하버드 출신의 이런 부자들의 특징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일이 안 풀릴 때 그런 자기 선배들은 보니까 좀 되게 연봉이 높은 선배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기보다는 일이 안 될 때는 그냥 뭐 메모지 A4 용지 한 장에 그냥 펜 들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냥 낙서하듯이 뭐 이렇게 글을 쓰든지 아니면 뭐 마인드맵으로 뭔가 생각을 정리하든지 이렇게 항상 즉시 메모할 수 있는 한 권의 수첩을 항상 휴대하고 다닌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라는 게 뭐 지금 디지털 시대고 그렇지만 아날로그가 아직까지 여전히 계속 힘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샘플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3P 바인더를 이렇게 우리나라에 개발해가지고 지금 한 20여 년째 하고 계시는 그 대표님의 서재거든요. 보면은 이게 책들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여기 서브 바인더라고 이런 파일처럼 이렇게 항목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분도 이제 크리스찬이셔가지고 뭐 이렇게 92년부터 계획표가 쭉 다 정리되어 있고 이랜드 푸마 CEO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제조 나라 이런 거별로 정리되어 있고 이거는 또 다른 이제 영업 활동하실 때 했던 것들 또 건강 사업할 때 또 이렇게 했던 것들 이분 목사님 아니고 그냥 평신도시거든요. 네, 설교 이렇게 다 정리하시고 네,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죠.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큐티, 이거 다 큐티고 이분 이제 다운교회 네, 출신 다니고 계시고 네, 뭐 이런 해외 강의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직원들 사무실도 이렇게 항목별로 업무별로 다 정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13년 12월부터 이런 바인더 시스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브 바인더 형태로 이렇게 종류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대원에 공부했던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갓 졸업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 이제 바인더를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한 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건 제 이제 서재. 지금도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서브 바인더가 이렇게 항상 쓸 수 있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 뭐 이런 가족들과 관계된 것도 이렇게 아이들, 그 다음에 제가 스터디하는 것들, 그 다음에 공부했던 과정들, 교재들, 또 이런 이제 비어있는 바인더가 있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단위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 좀 네, 지금 한 분이 초대 링크를 보내달라 그래서 잠시 보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빈 바인더가 있으면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은 여기 하나 꺼내가지고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해가면은 이제 업무가 좀 정리가 됩니다. 요즘은 옵션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얇은 바인더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게 시간 관리죠. 네, 시간. 그래서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다. 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관련해서 목표를 세워라, 뭐 계획을 짜라 이런 플랜을 집중하는데 피터 드러커는 핵심,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려고 하면 뭐라고 질문을 하죠? 어떻게 가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뭐라고 질문을 할까요? 네, 제가 지금 목사님 있는 대로 가려고 해요. 어떻게 가야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요? 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시간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지 못하면 관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관리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항상 바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중요한 일에 쓰는 거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죠. 나머지는 다 안 해도 되는 것들에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하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뭐 이런 사업가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도 개인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기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하버드 대학원에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름 인재였거든요. 서울대 외교학과, 뭐 조선일보 이 정도면 우리나라 이제 인재 중에 인재인데 하버드 대학원에 가서 비즈니스 스쿨, 케네디 스쿨이죠. 갔는데 첫 해에 완전히 막 박살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하버드 스타일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버드에는 1000개 넘는 강의가 있고 100가지 이상의 과외 활동이 있다. 그런데 하버드 1학년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간 관리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수업 들은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지금까지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균형 있게 안배하려면 이전의 성공 습관은 버리고 책을 읽고 과제물을 해내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드는가를 알아내서
시간 관리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일단 공부에 필요한 시간의 견적이 나와야 다른 활동을 거기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우리는 뭐 사역, 우리도 계속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의 견적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관리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 저희들도 일주일, 뭐 한 달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거를 먼저 배치를 해놓고 나머지 시간에 이렇게 하고 또 뭐 긴급한 일이 생기면 또 우린 당연히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관리하라. 관리는 이제 낭비를 제거하는 것. 그 중에 좋은 게 이제 위임하는 거죠.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는 건 뭘까요? 쓸데없이 회의 길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좀 줄이고 요즘은 이런 시간 낭비가 많이 줄었어요. 뭐 미팅 하려고 뭐몇 시간 동안 가고 또 가서 한참 기다리고 이런 거 없이 바로바로 줌으로 뭐 인터뷰도 하고 AS도 되고 다 되니까 이런 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살이 찌기도 하고 네, 어쨌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사람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도록 좀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또 이제 중요한 게 시간을 하나의 묶음으로 모아서 사용하라. 짜투리 시간에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묶음 시간이 필요하죠. 저희들이 1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보통 이제 하반기니까 1년 내년 그 전체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거는 묶음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적어도 일주일 이상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아니면 아침에 두세 시간 정도 나만의 시간을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급하고 중요한 거를 먼저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일은 급하지는 않아요. 우리 뭐 언어 공부하고 독서하고 운동 급하진 않죠. 근데 저는 지금 운동이 급합니다. 건강검진 받았는데 운동이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인데 미리미리 안 하니까 이제 비용도 올라가고 시급해지는 그런 상황에 닥친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은 한두 시간 안에 끝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기록하고 묶음 시간을 써야 된다. 여러분 1년 전에 이 시간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록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그 프랭클린 플래너 같은 데 보면 이런 식으로 A1, B1, C1 이거를 하라고 했는데 이거 차이를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익히셔도 좋은 게 들고 다니는 수첩에 체크박스를 많이 그리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쓰셔서 체크하시면 되는데 우선순위 여기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테두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를 이렇게 하나를 진하게 테두리를 치면 이거를 안 하면 오늘 안 하면 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피드백 우선순위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진행 중이면 사선 하나 완료하면 X 그다음에 뭐 연기나 위임되면 이렇게 화살표 긋고 뭐 언제로 연기했는지 위임이면 누구한테 위임했는지 이런 것도 써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소되면 이렇게 역방향으로 하면 이거는 취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호로 피드백만 해도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바인더를 제가 쓰면서부터는 항상 뭘 하다 보면 체크박스를 앞에 그리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메모를 하든 뭘 하든 이걸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저도 대학교 때 이거 읽고 막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려고 노력했었는데 우리가 비전을 위해서 뭐 지금 비전의 길을 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교육자라면 지금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지금은 돕고 있지만 나만의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가려면 나만의 시간을 위해서 나만의 연구를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녁 시간은 사실은 우리는 뭐 언제든지 불려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교회 안에서 신방의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하루 3시간 정도를 확보하려면 언제 아침 말고는 시간이 없죠. 새벽기도 갔다 와서 뭐 한 2시간, 두어 시간 정도 자기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뭐 열심히 하시는 분은 새벽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시작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아침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수면 시간을 이렇게 10시, 11시에서 5시로 봤을 때 이 3시간 정도가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이죠. 이 시간에는 어지간하면 호출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는 또 효율이 3배라고 합니다. 신체 리듬상. 그래서 하루를 이틀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이 시간에 건강과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랜드 같은 회사도 업무는 9시니까 이런 직원 교육, 승진 교육을 새벽 6시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 외에 직원도 이제 일찍 와서 자기 개발을 하고 큐티하고 필독서, 어학 공부 등을 하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주변에 이랜드 출신 보면 사람들이 참 준비가 잘 돼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겠죠. 그래서 샘플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서브 바인더도 연간은 연간대로, 월간은 월간대로, 주간은 3년 정도가 한 권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모아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강규영 대표님 이거 만드신 분은 이제 이랜드에서부터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이런 수첩, 다이어리 사내 강사 활동을 하시면서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창직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자기가 잘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서 그게 회사가 되고 직업이 되고 또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이거든요, 전체가. 그러니까 일주일이 한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도 2013년 11월 8일 이게 바인더 처음 쓴 날이에요. 지금도 저기 서브 바인더 꽂혀 있는데 혼자 그냥 책만 보고 쓰니까 조금 어설프더라고요. 그래서 책 보고 그냥 혼자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14일 8시간짜리 프로 과정을 갔습니다. 저희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김해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세미나, 오프라인 세미나니까 토요일 날 8시간 빼고 오프라인 세미나 가는 거 사실 부교육자로서 그거 빼는 거 쉽지 않지만 담임 목사님이 가신다고 해서 저도 내려가 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제가 있을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세미나 상당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많이 가시고 또 부교육자들도 훈련을 많이 시켜주셨는데 딱 기독교에서 열리는 세미나도 많이 가시지만 그 외에 뭐 일반 교육이나 일반 기업 세미나 같은 것도 본인도 잘 가시고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같이 갔다 오면서 감사하게도 그때 수강료 36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내주시고 그다음에 목사님이랑 장거리 이렇게 운전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이 시간 서울에서 김해까지 오는 5시간 동안 둘 다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이 성도들한테 어떻게 적용하면 어떻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엄청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2013년부터 제가 이제 14년, 15년 이렇게 거의 이제 2년 정도 함께 있으면서 이제 바인더 시스템을 교회에 좀 적용하고 저는 이제 16년에 제 비전을 찾아서 이제 인생나무 코칭 연구소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 과정을 갔다 오니까 확실히 원 저자한테 배우고 오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뭘 해야 될지 우왕좌왕했는데 할 일들 딱딱딱딱 체크해가지고 빨리빨리 일하니까 이제 아침 시간에는 저만의 어떤 이제 공부라든지 이런 준비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렇게 계속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치 과정 하는 중간에 감사하게 또 인도네시아 세미나가 잡혀가지고 또 자원해서 또 갔다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마스터 코치 과정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바인더를 쓰게 되었죠. 점점 더 뭔가 빡빡해지고 더 시스템이 잡혀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뭔가를 하려면 2년, 3년은 해야 이게 몸에 익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목표를 관리하는 건데 시간 관리는 좀 잘못하면 좀 욕먹고 말지만 목표 관리 잘못하면 기업은 부도가 나고 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공한 3%들이 연봉이 10년 후 10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 3%들이 갖고 있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은 이제 돈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목회자분들. 자, 연봉 10배보다는 어쨌든 성공한 3%가 갖고 있는 비밀이 뭘까? 이 요인이 뭐냐면 바로 뭐 부모의 경제력, 인종 이런 것도 다 다르고 성별도 다 달랐지만 뭐가 공통점이었냐면 이 3%에게는 종이 위에 적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중요한 거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이 목표를 어떻게 했다고요? 종이 위에 적은. 그래서 우리 학창 시절에 보면 막 이렇게 책상에 막 써놓잖아요. 그게 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의 미래를 설계할 때 펜으로 하라. 미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명문화하라.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도록 항상 기록하고 그것을 가까이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인생나무 같은 경우도 제 책상에 이렇게 밑에 깔아놨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게 저의 인생 목표를 한눈에 보는 건데 이런 거를 항상 눈에 보는데 또 바인더에 항상 앞자리에다 꽂아놓고 항상 볼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목적을 갖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할 때 성공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암을 인생과 비즈니스의 목표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100m 달리기 하다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달리죠. 왜냐하면 결승선에 선생님이 들고 딱 있으니까. 근데 목표가 없으면 일어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도 요즘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데 목표를 잃지 않는 것, 또 하나님 안에서 선한 계획을 갖는 것, 이게 살아가는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 관리나 목표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드리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이 성도님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이 바인더 교육을 다 시켜드리면서 자기 사업에 적용하면서 정말 인생의 어떤 변화들, 교회 생활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는 걸 많이 봤거든요. 하필 보면 이제 낙제생 교도에 보면 90%가 한국계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 학생들이 인생에 장기, 중장기 목표가 없던 거예요. 유일한 목표는 하버드, 하버드 합격 이거 하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학교 간 뒤에 다시 사춘기가 시작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생 큰 그림이 없기 때문이죠. 전체적인 큰 그림이. 인생의 장기 목표가 없기 때문에 대학에 가자마자 방황됩니다. 보통 외국의 대학가는 그 앞에 막 도서관 있고 뭐 카페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 대학가는 뭐가 많죠? 호프집과 모텔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인생의 장기 목표가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수능보다 저 이때 너무 쇼킹해가지고 다 기억하는데 언어 영역 1교시 치고 자기가 못 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건이었죠.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이 기말고사 망쳤다고.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기말고사 생각나시나요? 기억 안 나죠. 그런데 장기 목표가 없으니까 이렇게 망가지는 거죠. 네. 어린이는 또 팔로워들은 리더를 따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더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이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는 그런 모델이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인생의 장기 목표를 세워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목표에서 핵심인데 미션과 비전을 먼저 우리가 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장기, 중기 이걸 이제 평생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평생 계획에 따른 연간 계획 그리고 월간, 주간, 일간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체적인 목회 비전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시는데 부교육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부분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몇 년째, 5년, 10년. 그러다 보면 자기 인생의 어떤 목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업무가 이렇게 처리해야 될 일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영역에서는 미션과 비전을 항상 정리하고 거기에 맞춰서 틈틈이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달려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 관리에서는 꿈 리스트가 중요하죠. 제가 이거 2014년 꿈 리스트인데 며칠 전에 다시 바인더 정리하면서 이거를 이제 아내랑 프린트 해가지고 몇 개나 이루어졌는가 해봤더니 거의 한 7, 80% 정도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는 게 상당히 쓰고 이걸 향해서 나아가는 게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사명과 그다음에 역할 비전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래서 저의 사명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이런 계획이 있죠. 원래 2024년에 이제 독립하려고 했는데 2016년에 독립하게 돼서 다 준비 완벽하게 하고 나가면 좋겠지만 사실 완벽하다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DID를 틱했는데 머리에 열심히 헤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역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이거는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비전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하실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평생 계획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100세 연표 플랜을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타임라인을 예쁘게 엑셀로 그린 게 이제 100세 연표라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연간 계획이 나오고 뭐 연간 계획 이렇게 컴퓨터로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월간 계획이 나오고 이제 월간에서 주간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어지는 플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상적인 루틴도 있지만 그 전에 이렇게 위로부터 평생 목표 나의 비전으로부터 평생 계획, 연간 계획, 월간, 그 다음에 주간 플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고다드 이야기 많이 아실 텐데요.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꿈 리스트를 세웠는데 여기 보면 서재, 또 독서 모임 만들기 이런 두 가지를 이뤘는데 뭐 그냥 DID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 독서 모임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 중에 한 분이 저의 스승이 됐어요. 이분이 같이 독서 모임 했는데 책도 벌써 2권 내시고 여자 경찰이시거든요. 이분 알고 보니까 9.11 테러 때 그 현장에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청 충격을 받고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다가 이제 경찰이 되셨는데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크리스찬은 아니시고 어쨌든 그 다음 서재 만들기 이렇게 서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꿈 리스트 중에 제가 이제 가고 싶은 곳을 써야 되는데 그 코치 과정 할 때 쓰라고 하는데 사실 뭐 저희가 시간도 안 되고 시간이 있어도 돈이 안 되고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안 썼는데 그래도 끝까지 채우라고 막 위에서 코치가 막 하는 바람에 제가 그때 이제 인도네시아라고 딱 썼어요. 왜냐면 제가 20대 초반에 한 3주 정도 가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한 달 정도 가 있었나 그래서 또 가보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마침 이렇게 제가 나주늘살이 사역을 했었었는데 친한 간사님이 자기 제자가 거기서 지금 선교사로 있는데 교사 세미나 자기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리스트에 인도네시아를 썼으니까 이거 약간 꿈리스트 약간 소름. 미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꿈리스트 소름. 인도네시아 혹시 저 이런 이제 나주늘살이 했던 뭐 문화 강의하고 또 지금 배우고 있는 시간관리법 이 2가지 한번 가능한지 한번 여쭤봐 달라 이렇게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교지 특성상 티켓을 네가 끊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80만 원 되는데 그래도 나 꿈리스트니까 한번 뭐 끌어모아 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일주일을 비워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휴가도 아닌데 휴가를 저는 반납하고라도 시간 빼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네, 들어주시고 티켓도 끊어주셨어요. 와, 네, 멋진 분이시죠? 네, 그래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런 그 교사 자녀 세미나 그때 이제 거기 인도네시아에 계신 어린이 전도협회 선교사님 또 지금 그 원주에 계신 이 목사님도 되게 멋진 분이신 게 무료로 아이들 500명씩 모아가지고 그 어린이 최규명 목사님 아시죠? 원주 충현교회인가? 충정교회.
네네. 원주 중정교회. 아, 예, 예. 그렇게 아이들 캠프, 지금 또 온라인으로도 두 분 다 탁월하신 또 어린이 강사셔가지고, 어린이 부흥 강사셔가지고요. 하여튼 이분이랑 같이 또 일주일 동안 계속 같이 같은 숙소에서 머물면서, 제가 이런 귀한 분이랑 어떻게 또 이렇게 다녀보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찐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스터에 나오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꿈리스트에 쓰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살 때 뵀던 분을 이제 이때가 한 34살, 5살 때쯤이죠.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나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100세 연표를, 꿈리스트를 100세 연표로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인생나무 코칭 연구소도 지금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이제 교재가 있거든요. 이게 실습 교재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꿈리스트라든지 기본적인 거 쓸 수 있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딱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내드리지를 못해서 제가 이제 양식을 몇 가지 그 PDF로 된 거 좀 정리해가지고 보낼 때 같이 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메일 주소 갖고 있으니까 보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 관리, 기록 관리, 지식 관리, 이런 시간 목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지식 관리, 이 부분이 이제 실전편입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표준화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규격이 통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사이즈가 A4인데 A4는 약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A4는 너무 커요.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이 3P 바인더의 표준이 A5입니다. 그래서 70% 축소 복사하면 A5가 돼서 보관도 용이하고 휴대도 용이한 그런 사이즈가 이제 A5 표준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서류 같은 거는 이렇게 복사해서 바인더에 구멍을 뚫어서 가지고 다니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멍을 통해서 이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 송아지도 있는 것처럼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 우리는 이미 수많은 구슬들이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 경험들,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이거를 꿰릴 수 있으면 보배로운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뉴얼을 만드는 거는 꼭 표준을 만든다는 건데요. 특히 이제 교회 안에 보면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교육자 바뀔 때마다 계속 형식이 달라지죠. 그런 케이스가 아주 많습니다. 어지간한 큰 교회 아니고서는. 그래서 표준을 만들면 시간이 많이 줄겠죠. 반복되는 업무에서. 자, 표준을 따라가는 사람과 만든 사람. 배고픈데. 자, 이거 햄버거의 표준 누가 만들었을까요? 햄버거 표준은 마이크 켜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햄버거의 표준 하면 햄버거 안 드시나 봐요, 다들. 자, 그 다음에 커피는 스타벅스. 저도 이제 커피 비즈니스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데 스타벅스를 못 이겨요. 자, 도넛 하면 던킹. 아이스크림 하면 딱 나오죠. 자, 이렇게 단일 품목으로도 표준화하면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또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일에 이런 매뉴얼을 만들면 세계 표준이 되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또 효율적으로 교회 사역들도 정리가 되고 또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이기 때문에 어떤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구멍 뚫는 이거는 도구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바인더의 특징이 보면 디지로그입니다. 디지로그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입니다. 이 말 자체를 이어령 박사님이 만드신 말이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지만 디지털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또 아날로그만 계속 보수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융합해서 쓰는 시대가 왔고 지금 그런 시대죠. 제가 아이패드가 사실은 그 완전히 점프된 계기가 뭐냐면 펜슬이 나오면서부터 완전 점프됐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가 펜과 종이인데 키보드로 입력할 때는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수식을 입력하고. 근데 펜이 있으니까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아주 그냥 자유자재로 펜과 종이가 이제 디지털화된 거죠. 그래서 이런 디지로그라는 게 생산성이 수십 배, 수백 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다이어리는 100% 아날로그죠. 다 손으로 써야 돼요. 그런데 이 바인더는 자, 이거 사진 그린 거 아니죠. 네, 프린트 해가지고 구멍 뚫어서 꽂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엄청 좋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서버 바인더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메인 바인더는 컴퓨터로 치면 바탕화면, 그리고 서브 바인더는 이제 폴더라고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니는 이 메인 바인더와 서브 바인더가 연동이 되기도 하고 또 별도의 어떤 책들로 세분화해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미국 대학 가니까 이렇게 미국은 구멍이 3개예요. 30. 근데 이제 3P 바인더는 A5에 구멍이 20개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본 사이즈긴 하죠. 그렇게 하니까 더 튼튼하고 더 보관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면 확장이 되고 나만의 지식 분류 체계가 되고 나만의 서재가 되는 거죠. 나만의 지식 창고.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분 혹시 서재 막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네, 여러분 사무실 찍은 거 아닙니다. 네, 근데 바인더를 쓰고 나면 이렇게 쫙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브 바인더를 약간 우리 다 이제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약간 탄창에 비유합니다. 탄창. 바로 쏠 수 있는 탄창. 저희 아들이 요새 밀리터리에 빠져가지고 자꾸 뭐 이런 거 사달라고 하거든요. 이거 보니까 DP 떠오르는데. 네, 어쨌든 탄창처럼 바로 꽂아서 쓸 수 있는 이런 도구, 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 언제 찾아요, 이거? 뭐 하나 찾다가 진짜 하루 종일 가죠.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하면 안 되고 미리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거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사역은 교회 사역대로, 그 다음에 뭐 신학 공부한 거는 신학 공부한 거대로, 또 가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바인더 공부하는 거, 뭐 이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맥 노트는 이제 뭐 그런 거죠. 명함 같은 거 정리돼 있고, 미팅 노트는 한 사람 만났을 때 이런 기록하는. 요즘은 이제 미팅 노트는 노션에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션 혹시 써보셨나요? 예, 무료로 써도 기능이 충분합니다. 예, 에버노트 좀 돈 좀 벌더니 막 한 1년에 55,000원 결제해 가는데 에버노트 이제 안 쓰고 싶어요. 자, 어쨌든 노션 같은 걸로 이제 미팅 노트를 하는데 사람별로 이제 뭐 폴더 만들어서 계속 이어서 쓰면은 그 사람과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바인더 하는 게 100%다 수기로 하라는 게 아니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디지털화 하고, 디지털의 장점이 뭐죠? 검색, 그리고 보관. 예전에는 막 그런 외장하드 떨어뜨리면 끝이었는데 여러분 외장하드 요즘 쓰시나요? 안 쓰시죠? 다 어디에? 하늘에 올려놨죠. 구름 위에. 클라우드를 다 쓰시잖아요. 요즘은 클라우드를 쓰니까 좀 보관도 안전하고 또 이게 그 보관이 이제 많이 보완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융합해서 잘 쓰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여기 서브 바인더 안에 이런 자료들, 이거는 저희 교회가 예전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NCD에서 하는 교회 건강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이런 자료들도 해년마다 이제 계속 모여 있죠. 예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담임 목사님 하드에 PDF 형태로 그냥 섞여 있었어요. 거기서 다운받아가지고. 근데 출력해가지고 정리하고, 제가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있을 때 이제 나스 클라우드가 활성화가 되기 전에 나스를 구축해가지고 정리를 다 누구든지 거기서 다 쓰고 거기에 저장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이런 리스트, 뭐 기도 제목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맥 노트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죠. 주보 같은 경우도 이렇게 1년치를 딱 모아놓으면 교회에서 그러니까 모아놓을 필요가 있겠죠. 20년사, 30년사 막 갑자기 막 자료 모으면 안 되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모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보도
그 성도들한테 이 바인더를 메인 바인더는 조금 부담될 수 있으니까 이제 플라스틱 바인더를 사게 하고 이제 주보를 그 사이즈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A5로 맞춰서 이제 메모, 여기는 설교 노트거든요. 설교 노트하고 뒤에는 뭐 체크리스트 같은 거 처음에 해봤는데 체크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목사님 칼럼을 써가지고 어쨌든 설교와 칼럼 이거를 이 장만 떼서 나머지 3페이지는 버리고 한 장이라도 모아가면 설교에 대한 노트들을 성도들이 만들 수 있어서 그랬더니 1년 내도록 이거 모으신 분들이 몇 분 시상도 있었지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전체를 여기에 맞춰서 시스템화 했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혼자 쓰는 것보다 같이 쓰면은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통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같은 거 갈 때도 뭐 일정표 이렇게 딱 뽑아서 가면 한 번에 보이게 되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일정 보는데 사실 저도 여행을 해보면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이렇게 서브 바인더로 만들어서 들고 가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또 배터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행 갔다 오면 관련된 자료들 같은 것도 모아놓으면 그 나라 갔다 왔던 경험들도 정리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 CD, DVD도 예전에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바인더에 넣어놓으니까 중요한 자료는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둘째 아들 사진이에요. 귀엽죠? 네. 8주 때. 네. 그리고 뭐 강의안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서브 바인더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처음에는 그냥 막 손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좀 엣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유치부 할 때 반별로 출석부 대신에 이거를 썼어요. 그래서 이 안에 계속 넣고 반별로 정리되고 이제 이거는 계속 모으는 거죠. 부서 하나도 행사 기획이 서류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쌓이니까 1년, 2년, 3년 쌓이면 옛날에 했던 것 중에 반응 좋은 것만 이렇게 잘 편집해서 계속 하면 되니까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교사 훈련에 대한 거, 또 유치기부는 특별히 이제 환경 구성에 대한 것들, 여기는 이제 반별, 그 다음에 예배와 관련된 문서들 이런 식으로 부서도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바인더를 쓰시면은 일반 다이어리는 해가 지나면 2권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속지만 바꾸기 때문에 한 권 가지고 평생 쓸 수 있게 됩니다. 1년이 아닌 평생. 그리고 이거 하나로 목표, 시간, 지식, 인맥, 재정 모든 관리가 한 권에 되기 때문에 좀 들고 다니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성경책도 들고 뭐 바인더도 들고 약간 무거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들고 있으면 왠지 프로페셔널해 보입니다. 담임 목사님 얘기하면 딱 펴가지고 막 얘기하고 뭐 그다음에 기록하고 이러면 되게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또 이 담임 목사님 아부하는 방법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섹션이 있는데 이렇게 8가지씩 총 16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업무와 관련된 거, 여기는 또 자기 관리 이렇게 내가 하는 그런 사역과 또 나 자신의 자기 관리 이 2가지가 균형 있게 섹션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페이지를 채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춰갑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섹션 하나가 너무 없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 좀 빈약하구나 이런 걸 깨닫고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는 비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이 마음껏 쓰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자유롭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나름대로 시스템을 제안을 해주는 게 이렇게 일반 직장인으로 따지면 이제 회사,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직무, 내가 할 일, 고객은 우리 고객님, 네, 우리 성도님들, 네, 그 다음에 성과, 우리 교회든 개인이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 다음에 연구 개발, 스크랩 혹은 여기는 이제 가정과 관련된 어떤 문화생활 같은 것들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업무 일지. 뒤에 보면은 주간 계획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목표 관리와 시간 관리라면 업무는 양이 많고 업종별로 또 하는 사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교회가 양식을 만들어서 통일을 시켜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사례를 보여드리면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마스터 코치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뉴얼을 따르거든요. 컴퍼니가 이제 빵을 나누어 먹는 그런 사이,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통해서 빵 사 먹을 돈을 버는 게 회사라고 하는데요.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일을 하는가? 저는 지금 현재는 이제 인생나무 코칭 연구소가 이제 저의 본업이니까, 저의 메인이니까 이렇게 바인드 앞장에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 이렇게 바로바로 보여주는 거죠. 뭐 재직 세미나, 부부 구역장, 뭐 MBTI 하고, 뭐 크리스천 커리어 코칭, 또 자기 경영 셀프 리더십 이런 강의들 하고 있고, 뭐 미디어 특강. 제가 하고 있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보여드리면 블로그 주소 링크 보낼 테니까 찾아보세요. 이런 거는 지금은 언택트 시대니까 그게 맞지만 옆에 있는 분한테는 이제 펼쳐서 보여주면 그 감동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아, 뭔가 이렇게 세일즈맨 같은 게 아니라 준비돼 있구나라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2013년 이제 교회에 사역할 때 어떻게 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이제 부교역자였으니까 부목사님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 친구들이 오면 괜히 이 장을 딱 펼쳐드리거든요. 맨 앞장에 뭐가 있냐면 담임 목사님 사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 딱 사진, 잘 나온 사진, 또 우리 교회 사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거를 맨 앞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누구를 만나면 뭐 어떤 분이냐 물으면 안디옥교에서 왔다. 저희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 이런 교회다.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제 전체적인, 이거는 바뀌지 않는 그런 약간 연구표 같은 거, 영구적인 그런 비전에 대한 게 여기 있고요. 또 이제 교회 지도도 있고, 딱 찍으면 홈페이지도 나오고, 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훈련 코스는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이 딱 정리되어 있는 걸 가지고 다녔고, 또 그 당시에는 교회사는 토요스쿨, 그리고 이제 1년 계획표가 이게 A5인데 그 단어니까 너무 이게 두꺼워져 가지고요. 이렇게 4분할로 프린트 해가지고 들고 다녔습니다. 이때는 노안이 오기 전이어가지고요. 지금은 이거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스마트폰으로 막 찾고 이게 아니라 누구 이러면 딱 찾아가지고 바로바로 여기 되게 약간 디테일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자녀들 다 이렇게 넣거든요. 이렇게 해서 항상 헷갈리지 않게, 뭐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한 200여 명 정도였는데, 그래도 이제 부부와 자녀 가족들을 매칭하는 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공부 평소에 좀 봐두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서류들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또 복사해서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앞부분은 교회로 치면 홈페이지에 있을 만한 내용을 정리해서,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이 만들어서 공유하면 됩니다. 교회 부교육자분들 여러분 계시면 뭐 가위바위보 하든지 한 분 딱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공유하면은 이거는 뭐 장로님들한테도 드릴 수 있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 두 번째 직무 부분은 이제 업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래서 나의 핵심 업무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어떤 베네핏을 제공하는가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렇게 교회, 지금 교회 이제 사진, 그다음에 교육부서 이제 1년 계획안 이런 것들 가지고 있고, 교사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이거는 한 해 단위,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는 거는 여기 직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앞부분은 이제 교회 전체를 소개하는 거고,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해서 가장 1순위로 이렇게 보여주고, 또 내가 하는 일,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계획표들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커스터머, 고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과 관련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그 진로 수업을 하니까 제가 수업하는 학교에 대해서, 또 그 수업의 커리큘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어떤 뭐 유형들, 그리고 뭐 강의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퍼포먼스는 성과죠. 그래서 뭘 했냐라고 물어보면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했던 캠프라든지 아니면 제가 공부했던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는 이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페이지인데, 제가 요거를 보내드릴 거예요. 프로젝트 양식을
제가 프랭클린 플래너를 거의 한 8년 썼는데 다 버리고 프랭클린 플래너에서 이 프로젝트 양식만 가져와서 제가 조금 변형을 했거든요. 버전을 한 10번 정도 이렇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변형을 했는데,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 이 프로젝트 양식지를 쓰는 게 모든 업무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건가, 책 쓰기, 언제 할 건가, 그 다음에 할 일 쓰고, 이건 약간 차트, 날짜나 월 정해서 이렇게 언제 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그렸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람, 업체, 연락처, 그 다음에 준비할 거, 그리고 이제 뒷장에 가면 피드백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잘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그 당시 했던 이런 토요스쿨 같은 거, 이거는 정기적인 게 아니라 한 달짜리, 3달짜리 이런 프로젝트는 여기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상 업무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것, 아까 보여드렸던 이것도 이제 일주일짜리 프로젝트니까 여기 넣어가지고 강의를 2일날, 3일날, 4일날 어디 하고, 어떤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짐 싸는 것도 이제 프로젝트로, 옷은 뭐 가져가고 세면도구 뭐 가져가고, 이거 보여드렸더니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티켓, 이거는 이제 갔다 오면 이 바인더가 또 따로 만들어지겠죠. 서브 바인더가. 공문 같은 거 이렇게 강의한 그 당시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코치 과정, 이것도 한 2달짜리 프로젝트였는데 공부하면서 해야 될 일들을 여기 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 이제 과정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은 저희가 조금 구분을 하자면, 이거는 이제 우리 전공과 관련된, 그러니까 나의 현재 사역의 역할과 관련된 연구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나무 이거 가려고 신청해 놨었는데 못 갔어요. 코로나 막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미리 설교할 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조금씩 본문 프린트 해가지고 키워드 적고, 그럼 이게 모이면 이제 설교할 때 활용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프린트해서 갖고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 자료를 써보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설교할 때도 그냥 이 바인더에 꽂아가지고 들고 가서 바인더 넘기면서 설교하고 서브 바인더로 이렇게 옮기면은 설교 바인더만 따로 모이는 거죠. 또 하면 이거는 지금 책 준비하고 있는 목차들이에요. 이렇게 자기 개발에서는 이렇게 목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여기 어떤 내용을 쓸 건지 계속 키워드를 써보는 거죠. 이것도 메인은 이렇게 전체 마인드맵은 여기 갖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쓰는 거는 지금은 이제 아이패드에서 바로바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포스팅할 거 보시면은 결론은 아이패드 프로 사주세요 목사님 이거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랩은 이제 말 그대로 자료를 임시 보관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가족과 관련된 여행이라든지 문화 활동 같은 것들도 약간 바인더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정서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메마르면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한테는 포근한데 아이들이 무서워한다. 이러면 이 부분이 약간 빈약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 스크랩 바로바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업무 일지입니다. 업무 일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 매일매일 하는 일들이 여기 업무 일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업무 일지를, 저는 이제 1인 사역을 하니까 이거를 제가 만든 거는 이제 비즈니스 스쿨에서 그 연간 계획서 세우는 세미나를 듣고 이제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업무 일지를 만들어서 쓴다라는 거를 배워가지고 저한테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루틴한 거,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요일별로, 그 다음에 이렇게 피드백하는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스스로 만들어야지 만들어 갖고 주면은 엄청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세미나를 통해서 좀 자발적으로 만들게 하는 게 또 필요한 약간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업무 일지 간단하게 우리 보통 신방 같은 것도 그냥 간단하게 뭐 누구 만났는지 이렇게 쓰셔도 되고 너무 막 복잡한 보고보다는 내가 기록하고 체크할 수 있게 자율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역할 때 이제 저 업무 일지를 보면은 일단은 2주의 주보가 꽂힙니다. 이제 사이즈를 통일시켰기 때문에 2주 주보가 있어요. 왜 주보를 갖고 있냐면 아직까지 수요 기도회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 이거 기도하실 분들 미리미리 연락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뒷페이지 보면 광고 있잖아요. 광고를 통해서 그 주간에 중요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주간의 주보를 항상 가지고 있고 그 주에 이제 등록하신 분들 등록 카드를 여기 가지고 신방이나 아니면 전화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는 이제 결석하신 분들 제 교구 맡은 교구별로 대부분 안 오죠 남자들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했는지 만났는지 뭐 앞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괄해서 목사님 보고하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꼭 다 컴퓨터로 기록하기보다는 그래도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회의록 같은 거 바로바로 이어서 쓰는 것들 여기서 하실 수가 있겠고요. 뭐 교사회의 같은 거. 이게 이제 워크 스타일, 이게 우리 사역과 관련된 거라면 이제 뒷부분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 자기 개발인데요. 그래서 꿈 리스트가 있고 그다음 미션 사명이 있고 평생 계획 그리고 월간 계획 이렇게 연간 월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바인더에서 핵심이 주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메인 바인더에는 3달치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서브 바인더에 보관을 하는데 사용하는 법은 대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단위로 업무 목표, 개인 목표를 세우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작심 3일 전략입니다. 딱 3일만 집중해보자. 사실 3일이 지나면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호르몬이 떨어져서 그렇네요.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르몬을 만드셨대요. 자, 그래서 작심 3일 104번 반복하자. 그리고 이제 그 주에 의미 있는 공부 이런 것들 기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미팅 내용, 그러니까 주간 미팅을 통해서 해야 할 일. 그래서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면은 이제 이렇게 다 채워가지고 내가 하든지 우리 부교육자가 하든지 우리 교회 다른 사역부가 할 거를 여기 다 일단 여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쪽에 옮길지 이쪽에 옮길지 아니면 누구한테 위임할지 이런 것들을 하시고 또 중간 관리자 정도의 역할, 뭐 수석 부목사님이면 지시사항은 지시 받은 거는 여기에 쓰고 또 내가 지시한 거는 여기에 써가지고 이게 이제 더블 체크가 되는 거죠. 못 들었는데요? 이러면 펴봐 이래가지고 자 했죠 이렇게 더블 체크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3일 단위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 단위로는 이제 이렇게 태스크를 쓰시면 됩니다. 할 일 리스트들. 그 다음에 여기가 상당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루틴을 체크하는 걸로도 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바로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벤트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해야 할 일. 사실 우리가 이 부분만 잘 써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이것만 잘 X 표시해 나가도 상당히 성과가 올라가고 시간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약간 스킬인데 뭐 역행 스케줄링, 디데이가 있는 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순행해야 될 거는 또 순행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업무는 위에서부터, 개인은 아래에서 위로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실습 과정을 하시면 그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연습을 해볼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시스템적으로 정리가 잘 방법이 되게 고안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배워서 쓰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몇 번만 해보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칼라 체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 업무는 핑크색, 그다음에 보조 업무,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담당은 아닌데 전체 조직에서 도와주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약간 주황색.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건강이나 어떤 그 취미 생활은 아니면 신앙 생활 같은 그런 거는 이제 연두색이죠. 이게 상당히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설교하면 이게 핑크색이 되는 거고요. 내가 설교 아니고 들었으면은 어 그냥 연두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또 자기 개발은 하늘색, 그다음에 휴먼 네트워크 이런 거는 이제 보라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칼라 체크를 하면 좋은 게 바인더가 좀 더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인생의 이런 5가지 영역의 밸런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떤 균형 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한 색깔만 있으면 밋밋하죠. 그래서 칼라 체크를 통해서 좀 균형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바인더에 너무 시간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루에 1% 15분만 여기 바인더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 시작 전 5분 전에 우선순위 결정하고 또 점심 먹고 5분 동안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행 유무를 확인하고 또 해야 할 일 결정하시고 또 퇴근 전에 오늘 할 거 다 했는지 그리고 내일 할 일을 미리 기록해 놓고 가면 그 다음 날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직장인들이랑은 좀 사이클이 다르지만 한 주를 마감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 블루 타임을 이용해서 우리 목회자들 같으면 이제 월요일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 나만의 장소, 가족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나만의 시간에 이런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정하시면은 이 시간이 루틴이 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만 정하지 마시고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친한 사장님 카페 가면은 말을 많이 시키니까 뭐 스타벅스 같은 좀 큰 카페에 가시면은 아무도 말을 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칼라 체크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장 여기 정리되어 있고 기본적인 노트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활용하시면 좋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필기해가지고 나중에 과목별로 따로 모으면은 그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은 이렇게 아이디어 노트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고 감사 노트, 1년 감사. 저도 이제 교회 사역 관련해서 2013년부터 날짜를 쓰고 뭘 할까? 뭐 실천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2013년이니까 이런 게 있었네요. 교인 가게에 CCM 경음악 CD 선물 주기. 요즘은 CD가 없죠. 예, 멜론 쿠폰 주기 이러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생각날 때 써놓고 나중에 이제 회의할 때 이런 거 어때요?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보통 이제 아이디어 내봐라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바인더를 들고 생각이 나면 바로바로 써놓는 거죠. 저는 이 아이디어 노트 부분을 상당히 강추하는 게 아이디어의 특징이 뭐죠? 휘발성이 강하다. 예. 시간 지나면 뭐만 남죠? 좋은 생각이 있었는데 딱 거기까지만 생각나죠. 내용은 기억 안 나고. 그래서 생각났을 때 바로 쓰든지. 저는 운전할 때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녹음 버튼 눌러가지고 혼자 막 얘한테, 시리한테 설명을 막 해줍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듣고 정리하고.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톨게이트 한번 놓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걸 잡으면 그게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식 부분에서는 이제 책 리스트 읽은 것들, 키워드 정리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천 도서 리스트 같은 것도 받아 놓으시면은 사야 될 책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계적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독서 과정을 하면서 배웠던 건데 책을 보고 깨닫고 적용할 거. 이거를 제가 이제 아이한테 독서할 때 많이 가르쳤더니 요즘 큐티를 이렇게
이 본계적 방식으로 스스로 큐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할 때 이제 마인드맵을 활용하시면은 좀 생각 정리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좋은 글 모아놓고 뭐 이런 것들은 프린트해서 뭐 나눠준다든지 공유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가 또 있는데 앞에 있는 프로젝트는 이제 주 업무와 관련된 거라면 여기는 이제 내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살 빼는 거죠. 이렇게 비움과 채움 이런 것들 개인 프로젝트 이렇게 한 3달 정도를 장기 프로젝트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은 뭐 프린트한 것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성경 일독표 이런 것들도 나눠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뭐 연락처 이런 것들, 경조사 리스트, 아이디 패스워드, 뭐 핸드폰 연락처 이런 식으로 가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마이 스토리, 나의 경력과 경험. 그래서 뭐 자기 개인 그 이제 신상이나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커리어, 그다음에 뭐 교육 받았던 것들 항목별로 뭐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화 봤던 것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여행 갔던 것들 이렇게 2016년 이후로 멈춰 있습니다. 못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초등 바인더도 제가 이제 코치 활동을 하는데 이제 초등도 있고 또 이렇게 중학생용도 있고 또 이거를 이제 청년들이 써가지고 뭐 취업이나 자기 대학 생활에서 큰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성인들도 많이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걸 할 때 이 교회에서 뭐 이렇게까지 업무 막 성과 이렇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거를 또 이제 성도들의 삶에서 저는 성과가 나게 도와주는 것.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목사님들도 좀 배우고 또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면 실질적인 또 도움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